갤럭시의 대표 보급형 라인 갤럭시 A34가 출시되었습니다. 관심이 가는 모델이다 보니까 빠른 리뷰를 위해서 내돈 내산했습니다. 가격은 499,400원이고 작년 A33 모델과 동일한 가격으로 출시되었는데 예판 즉시 할인 12%가 들어가서 439,470원에 구매했습니다. 플래그십 스마트폰 가격에 반도 안되는 가격에 살 수 있는 모델인데도 플래그십 못지않은 강력한 스펙을 탑재해서 흥미가 갔는데요. 이 갤럭시 A34를 추천하는 이유와 추천하기 애매한 이유를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추천 이유는 외관입니다. 외관 디자인을 보면은 일단 작년 모델 대비 상당히 업그레이드된 느낌입니다. 뒷면은 갤럭시 S23 시리즈와 동일한 트리플 카메라 배열로 같은 갤럭시 패밀리 룩을 완성했습니다. 앞면은 카메라 홀 디자인이 아니라 U자형 카메라 홀 디자인인데 위아래 베젤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원래 A33은 베젤이 상당히 두꺼웠고 위쪽과 아래쪽이 특히 두꺼워서 확실히 저가형 티가 났었는데 이제 얼핏 보면은 갤럭시 S23가 보일 정도네요. 전체적인 재질은 플라스틱인데 색이 잘 뽑혀서 고급스러워 보여요. A34의 색상은 어썸 바이올렛, 어썸 라인, 어썸 실버, 어썸 그라파이트의 4종입니다. 제 모델은 어썸 바이올렛인데 보라색과 파란색 사이의 느낌이에요. 그리고 약간 빛이 비치는 각도에 따라서 색이 달라 보이는 느낌도 있습니다. 어썸 바이올렛은 확실히 눈에 띌 것 같은 색인데 개인적으로는 나름 고급스러운 느낌의 색이라서 좋았습니다. 두 번째는 AP 성능입니다. A34는 전작의 엑시노스가 아닌 미디어텍 디멘시티 AP를 탑재했는데요. 디멘시티 1080은 보급형이라 하긴 어려운 상당한 고스펙으로 긱벤치 6 싱글코어 기준으로 1020점으로 갤럭시 노트 20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멀티코어 점수는 2452점으로 노트 10과 비슷한 수준이네요. 쉽게 말해 3, 4대 전의 플래그십과 비슷한 수준인데 요 몇 년간 스마트폰 스펙이 상향 평준화된 걸 생각하면 대부분의 사용 상황에 부족함이 없는 스펙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램은 6기가를 탑재해서 일반적인 수준이고요. 삼성의 램 플러스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장 용량은 128기가인데 UFS 3.1로 최신 규격을 탑재했어요. 이것도 실질적인 속도 상승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라서 A34를 쓰면서 뭔가 예전의 보급기처럼 답답하게 느껴지는 부분은 드물었습니다. 원신 게임을 잠깐 플레이하면서 성능을 최상으로 세팅해봤는데 큰 렉이나 불편함은 느끼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는 디스플레이입니다. 스마트폰은 아무래도 많은 정보를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디스플레이가 중요한데 A34는 대화면인 6.6인치를 탑재해서 전작의 6.4인치보다 커졌습니다. 2340 곱하기 1080 해상도의 아몰레드 디스플레이로 매우 뚜렷한 화면을 보여주며 화면 주사율도 90Hz까지만 지원했던 전작과 다르게 초고 주사율 120Hz를 지원합니다. 작년에 출시된 아이폰 13도 프로가 아닌 모델은 아직 60Hz까지만 지원하고 있는데 아이폰의 반도 안 되는 가격인 A34가 120Hz를 지원한다는 건 다소 충격적입니다. 120Hz 고주사율은 웹서핑 스크롤을 할 때 분명하게 체감되었습니다. 최대 밝기도 1000니트로 저가형답지 않게 상당히 밝아졌습니다. 게다가 아몰레드 디스플레이에서 어레이즈 온 디스플레이까지 지원해서 전면의 화면을 상시 켜짐으로 쓸 수 있어서 활용의 폭이 커졌습니다. 네 번째는 카메라 구성입니다. 뒤를 보면 트리플 카메라를 탑재하고 있는데 S23과 비슷하지만 카메라 구성은 좀 다릅니다. 망원 카메라를 탑재한 S23과 다르게 접사 카메라를 탑재했어요. 일단 메인 카메라는 4800만 화소의 f1.8 조리개를 탑재했습니다. 그리고 위상차 오토포커스와 광학식 손떨방인 OIS도 탑재해서 더 이상 카메라 스펙에 급 차이를 주지 않은 모습입니다. 덕분에 메인 카메라는 훌륭하게 폰카로서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대신 초광각 카메라는 800만 화소의 f2.2로 스펙은 좀 낮은 수준이고 접사 카메라는 500만 화소의 f2.4로 화질을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상대적으로 활용도가 낮은 렌즈들의 스펙을 줄이고 대신 메인 렌즈의 스펙을 빵빵하게 넣어줬다는 데 의의를 둬야겠네요. 다섯 번째는 강력한 배터리입니다. 갤럭시 A34는 무려 5000mAh 대용량 배터리를 탑재했는데 이건 갤럭시 S23 울트라에 탑재된 것과 같은 용량입니다. 참고로 갤럭시 S23 기본 모델에는 3900mAh 배터리가 탑재되어 있어요. 갤럭시 A34는 대용량 배터리 덕분에 하루 종일 사용해도 충분했으며 충전도 25W 고속 충전을 지원하기 때문에 고용량 배터리를 빠르게 충전할 수 있었습니다.
여섯 번째는 OS 업그레이드입니다. 삼성에서는 갤럭시 A 시리즈에도 공식적으로 4회의 OS 업그레이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2023년에 출시된 갤럭시 A34는 1년에 한 번씩 OS 업그레이드가 된다면 무려 2027년까지 최신 폰과 동일한 UI를 지원받게 됩니다. 반면에 갤럭시 노트 20과 같은 3년 전에 구형 플래그십을 중고로 사면 업데이트 지원을 앞으로 1, 2년밖에 받을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갤럭시 A34를 사면은 더 오랫동안 삼성의 공식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신제품을 구매하는 강점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곱 번째는 삼성페이입니다. 애플페이가 얼마 전 출시되어서 이슈몰이를 하고 있지만 현재 가장 강력한 스마트폰 오프라인 결제 수단은 삼성페이인데요. 갤럭시 A34도 NFC와 MST 센서를 활용한 삼성페이를 이용할 수 있어서 지갑 없이 편리하게 스마트폰만 들고 다녀도 교통카드와 일반 오프라인 카드 결제를 사용하고 다닐 수 있습니다. 국내 애플페이 가능처가 아직 많이 확대되지 않은 지금 삼성페이는 여전히 아이폰 유저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인데요. 보급형인 갤럭시 A34도 이런 삼성페이를 온전히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갤럭시 사용자로서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IP67 등급의 방수 방지 등급을 지원해서 일상생활에 충분한 방수 성능을 기대할 수 있고 마이크로 SD 카드 슬롯을 지원해서 저장 용량을 확장해서 쓸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반면에 가격이 가격이니만큼 아쉬운 부분들도 있는데요. 갤럭시 유저들이 은근히 쏠쏠하게 쓰는 덱스 기능도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선 충전이 되지 않아서 유선 케이블 충전만 해야 하고요. 무게도 보급형스럽지 않게 200g에 달해서 손목에 좀 부담이 될 정도입니다. 그리고 3.5파이 이어폰 잭이 없어서 무선보다 유선 이어폰에 더 익숙한 엔트리급 유저들에게 불편으로 다가올 수 있는 점도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삼성에서 새로 출시된 보급기 갤럭시 A34의 장단점을 알아봤습니다. 1357 순서로 스펙이 올라가는 갤럭시 A 제품 넘버링에서도 하위에 속하지만 플래그십에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최신 스펙들도 알뜰하게 챙겨준 게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6.6인치의 아몰레드 디스플레이에서 120Hz의 고주사율 스펙은 저가형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강력한 차별점이며 AP 성능도 전작 엑시노스 대비 크게 향상되어서 빠릿빠릿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고성능을 요하는 게임인 원신을 10분 이상 플레이해도 발열이 크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유튜브의 4K 60프레임 영상도 끊김없이 거뜬하게 돌려주었습니다. 이 정도면 진짜 일반적인 용도로는 차고 넘치는 성능 수준이죠. 후면 디자인은 완전히 갤럭시 S23과 동기화되어서 패밀리 룩을 완성했고요. 다만 앞면에서 베질이 여전히 두껍게 보이는 부분은 어쩔 수 없는 저가형의 한계라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스펙의 기기를 40만원대에 구매할 수 있는 것은 플래그십 기기가 필요하지 않은 분들께는 참 매력적인 옵션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원자재 가격 상승과 환율 덕분에 스마트폰의 가격이 계속 상승하는 추세인 가운데 이번에 출시된 갤럭시 A34는 오랜만에 출시된 혜자급 스펙의 보급기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당장 서버로 쓰던 갤럭시 S23 처분하고 이걸 써도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구매를 고려하시는 분들께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인사이트였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